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 즉 검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뒤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입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오늘 오전 파견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최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가진 검찰청 기능을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건진법사 통일교 수사, 명태균 수사 등을 오랫동안 해온 검사들을 대부분 파견받아 10여 개 팀으로 구성됐고 김건희 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파견 검사들 입장은 수사한 주체가 공소유지를 못하게 돼 현재 특검의 업무가 법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과 직접 수사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뒤 파견검사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에 김건희 씨의 뇌물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문정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의 쿠팡 무혐의 사건을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지휘부를 수사 의뢰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희가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올린 겁니다. 수사의 핵심 증거인 쿠팡의 내부 지침서가 대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김휘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 규칙을 바꿨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일용직들이 잇따라 쿠팡을 고발했고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내부 지침서를 확보했습니다.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입니다. 노동청은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 규칙을 무효로 결론내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3월 6일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뒤집은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1차 보고서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지침서에 대해 거론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겁니다. 대신 취업규칙은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적혔습니다. 바뀐 취업규칙이 문제없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달여 뒤인 4월 22일 대검찰청에 보낸 2차 수사 보고서에도 쿠팡의 내부 지침서에 대한 판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기소 의견의 핵심 증거가 검찰 수사보고서에선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며 취업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찰청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네,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역시 주요 수사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지 사흘 만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이던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이우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검사가 지난 4월 18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김 전 검사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날입니다. 조사 당일 오전 10시 19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오후 7시 52분 다시 갤럭시로 기기가 변경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이던 6월 21일에도 같은 패턴으로 휴대전화가 바뀌고 정식 수사 개시 직전인 6월 30일에 한 번 더 교체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인 7월 8일에도 기기가 바뀌는데 이날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던 날입니다. 김 전 검사 변호인은 휴대전화 교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할 당시 교체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대통령실 공용 PC 기록 파쇄 등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이동통신사 기기 변경 내역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사흘 뒤인 7월 22일 오후 4시 17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가 교체됐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해서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신속한 단죄만이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며 특검과 사법부가 단호하게 처분해야 하는 거죠. 정 전 실장은 애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은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직접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떠넘긴 책임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라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입장입니다. 위증 혐의 역시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떠넘겼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한 전 총리는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신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오늘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처럼 법원이 촬영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으로 첫 재판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로 동의했다는 가해자 진술을 듣고 수사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9년생 이민경 씨가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화장실은 잔뜩 어지러져 있고 타일 곳곳이 깨졌습니다. 의자에 부딪힌 천장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전 남자친구 전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전 씨는 민경 씨가 원치 않는데도 오피스텔에 찾아와 한참 동안이나 집 문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7일 민경 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습니다. 전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유족은 전 씨가 민경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 씨의 경찰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전 씨는 네라고 인정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이런 전 씨의 말을 토대로 성관계 영상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것조차 유족에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좋아가지고 그 애랑 동영상을 찍겠어요. 저희는 뭐 아예 그런 것도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히 처음에 수사할 때 들었었고. 특히 전 씨는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또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유족은 성관계 영상을 수사해달라며 전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